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입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사에 대한 부하 직원의 태도는 상사의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속성은 무엇일까요? 대체 뭘 보고 저 사람은 말 섞기도 싫다 혹은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수록 은근히 정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남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많은 심리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요. 때로는 서로 내가 맞다고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대동단결, 전문 용어로 대인지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차원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상사뿐 아니라 모두가 타인과 잘 지내기 위해서 비언어적 표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차원이 무엇인지 화면에 리스트업해드린 특성들 중에서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1940년대 중요한 연구를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연구했는데요. 결론은 같았어요. 몇백 개의 특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넘버1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럼 2등은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록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인사만 나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놓았는데 멜로디를 듣지 않으려고 해도 내 귀에 음악이 들리는데 어떡해요?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 훅 들어오는 저 사람의 인상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떤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하느냐? 얼굴 표정, 제스처, 목소리 톤 이런 단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인가를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능력이 있는가? 능력에 대한 판단이 들어와요. 이 두 가지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돼요. 상대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는지 이 두 개의 특성이 90% 이상을 결정한답니다. 다른 특성들은 그냥 들러리 서는 정도죠. 영상 앞머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표현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따뜻함과 능력에 대한 판단 중 어떤 게 더 속도가 빠를까요? 따뜻한 판단이에요. 이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마치 어벤져스의 능력자들이라도 된 것처럼 슈퍼파워를 발휘합니다. 시카고 경영대에 있는 심리학자 알렉산더 토도로프 연구팀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불과 0.033초 만에 상대가 따뜻한지 판단한대요. 헐,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0.033초니까 30분의 1초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따뜻한 판단이 오토매틱, 자동적이라는 겁니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본능적인 반응이지 분석 작업의 결과가 아니란 거죠. 분석은 대뇌 피질이 관여하는데 처리 속도가 느려요. 부하 직원이 상사의 언어, 말의 내용을 듣고 분석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상사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보고 이분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자동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때 뇌를 들여다보면 편도체라는 감정 처리 기관이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편도체는 일종의 위협 감지 시스템인데 상사의 무심한 얼굴, 냉담한 태도, 불쾌한 말투를 마주하는 순간 부하 직원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긴장 상태죠. 아, 이 사람 차갑구나. 판단하게 되고 이것이 상사에 대한 태도를 대부분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머레비안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UCLA 심리학자 알버트 머레비안이 무엇이 타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지를 살펴봤어요. 말의 내용이 7%, 목소리 톤이 38%, 바디랭귀지가 55%의 비중을 차지하더래요.
여기서 제가 태도라고 했어요. 즉, 내가 상사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비언어적 행동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기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상사가 전달해준 정보로 부하는 상사의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상사에 대한 호감 여부는 비언어가 결정해요. 부하들이 상사를 마음속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리더십 발휘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왜 리더들은 비언어적 행동을 신경 쓰지 않을까요? 우선 리더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자기 인식이 가장 낮은 영역이 비언어적 행동이에요. 여기 두 개의 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보는 나고 다른 하나는 남들이 보는 나라면 이 두 원이 많이 겹칠수록 자기 인식이 높은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비언어적으로 행동하는지 이 측면에서 내가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는 얼마나 겹칠까요? 심리학자 에반 제일 연구팀이 무려 22개의 메타 분석 연구를 모아서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요. 비언어적 소통 능력은 9%밖에 겹치지 않았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나의 지적 능력이나 업무 능력과 같은 판단에서는 그래도 30% 정도는 겹치거든요. 30%면 우리의 자기인식이 원래 신통치 않은 거죠. 그런데 비언어적 행동에서는 9%로 특히 낮아요. 여기에 극명한 비대칭이 보이죠. 리더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보고 부하 직원은 상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버리지만 정작 상사는 자기가 어떻게 비언어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더분들, 앞으로 리더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께 토도로프 교수가 한 조언을 전달해 드릴게요. The best you can do in general, I think, for a person is to be friendly, to be nice and to smile. I mean, that I think it's really the best you can do to be perceived in a positive light. People value this kind of positive behavior. 매우 상식적인 처방이 가장 중요한 조언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나 자신의 비언어적 행동을 챙겨보세요. 부하 직원들의 편도체를 흥분시키지 마시고요. 좀 더 자주 눈을 맞추고 웃어주세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